입춘을 지났는데 춘솔이 남분분하고 아직 봄이 오려면 좀 먼 것 같습니다. 설 넘기고 나면은 좀 살기 좋은 기온이라도 좀 회복됐으면 합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가부 여부를 또 이제 따져봐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결정 나려면은 그때쯤은 임성근 판사는 이미 임기 다 끝나서 탄핵 받으나 마나 아무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국회, 우리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한다. 정말로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국회의 모습 보여주겠다. 아주 여지없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판사, 대법원의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도 아니고 이런 평판사에게 탄핵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인데요. 그 탄핵 사유는 결국 그겁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근데 죄도 안 지은 사람을 국회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죄 없다고 봤는데 국회에서는 그냥 엄청 무거운 죄가 있다라고 그래서 탄핵을 해버렸다. 이거 참 국민의 입장에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옳고 그른 것의 최종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탄핵이라는 제도, 다른 나라에도 다 있기는 있죠. 법에서 정한 대로의 이제 기소와 판결, 이거를 통해서 죄를 정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건, 또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고위직 공무원들,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회에다 그 권한을 주어 놓은 그런 참 예외적인 제도죠.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법관, 검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기타 각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이거 탄핵이라는 것도 당하는 건데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이 과반수가 이제 발의를 하고, 그래서 의결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국회 탄핵이 성립하는 거죠. 그 밖에 국무총리 이하 아까 열거한 이런 직에 있는 양반들은 이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탄핵이 성립한 다음에 최종 확정되는 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성근 이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지금 탄핵이 국회에서는 성립했어도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6인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지난번 공수처 표결로 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탄핵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명분도 없는 탄핵을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그것도 자기 자신들이 법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판사 몇 년씩 하고 나온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거 진짜 무슨 이런 아이러니냐. 나 판사 해봤으니까 알아. 그러니까 판사 얼마나 나쁜 짓 하는지 잘 알아. 그래서 그거 막아야 돼,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것이 법원 길들이기다. 최근에 나온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결이나 정경심 씨에 대한 판결이라든지, 특히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판결, 이런 것들에 불만이 있어서 법원 겁주기 위한 국회, 우리에게 이만한 큰 힘이 있어, 까불면 안 돼, 이렇게 겁박하기 위해서 한 행위 아니냐, 이렇게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채널 24K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법원은 특정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휘체제 하에 있고, 그 조직이 2심 또는 최종심 대법관들의 최종심까지를 그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을 의식해서 꼭 이런 거냐? 아마도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우리 말 안 듣는, 우리 패거리 말 안 듣는, 말하자면 친문, 이 말 안 듣는 세력들 누구라도 다 탄핵할 수 있어. 누구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그 다음에 최근에 누굽니까? 신임 공수처장이지요. 공수처장 처음부터 딱 보니까 자기들 손에 딱 잡힐 것 같지 않은 발언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공수처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탄핵밖에는 아무것도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공수처 그냥 남에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북쪽에 USB를 넘겨준 사건 같은 거, 이거 다룬다면 누가 다뤄야 합니까? 공수처에서 다뤄야죠. 당장 그 사건이 앞에 걸려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너 조금이라도 삐딱한 거 있으면 탄핵이야. 이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 이런 판국에 대법원장, 이 나라에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따져서 이 나라의 양심, 그 양심의 최종 판결을 총괄 지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양반, 대한민국의 인격과 양심을 대표해야 하는 양반, 헌법상의 규정으로도 그렇죠. 그 양반의 입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이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지저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근 판사가 나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표를 냈더니, 아니 아파서 못하겠다는 사람, 그것도 실질적으로 수술받고 그래서 뭐 30kg나 줄었다면서요, 체중이. 그런 양반 해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표 냈으면 받아주면 되지. 당신 지금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으로 지금 국회에서 당신 탄핵하려고 그러고들이 있다는데, 내가 당신 사표 받아주면 어떡해. 그럼 나를 국회에서 뭐라 그러겠어. 이게 대법원장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도대체 대법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국회, 그것도 어떤 일당의 의견,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휘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 판사들, 그들의 조치를 그걸 고려해서 먼저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야, 그걸 시정 잡배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시정 잡배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형동생활 해도 그렇게는 안 하지요.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양반, 사실 한두 번 지금 구설에 오른 양반이 아니죠. 뭐 사사로운 걸로 관사 사용한 것부터 법을 어겼다는 시비부터 있었는가 하면, 결정적으로 이 양반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겁도 없이 한 사람이지요. 법관들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유명한 말이 됐는데, 판결을 뭐에 맞춰서 하라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헌법 부정이에요, 직접적으로. 헌법에 명백하게 판사들이 판결해야 되는 기준이 제시되는데,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서 그 양심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판결하는 기준이. 이거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판결하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위헌을 한 사람이고 탄핵 사유에 충분하지요. 뿐입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에 오면은 또는 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르면 그 기가 막히게 낮은 자세, 삼권 분립의 정신적 파괴죠. 그뿐만도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이래갖고 파벌들이 많아요. 사적 모임이 그렇게 많습니다. 공무원법 위반이죠.
법관들이 그렇게 조직을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패거리 이익으로 작용하고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왜 그거 방치하죠? 옛날에 육사 출신들의 하나회, 그거는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뜯어갖고 다 파괴시켰습니까? 지금 이 대법원장님 탄핵을 받을 사유가 한둘이 아니지요. 이 정권이 끝나고 난다면 절대로 안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탄핵 당하시기 전에 사임을 하는 것이 어쩌면 본인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한 말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이러한 참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 판사씩이나 해봤다 그러고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있고 대법원장이면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 좀 생각 좀 깊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운 양반들 아닌가요? 양심도 그만큼은 크게 성장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그만큼 큰 혜택을 받으시면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은 더 진심으로 애국하려는 생각, 그 생각들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